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넷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연평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연평도를 찾아 주민 대피소와 경보시설 등을 점검했는데요. 유 시장은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격상과 주민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군이 방사포 등 150여 발의 포사격을 가했고 60여 발이 연평도에 떨어졌습니다. 최근 북한의 포사격으로 연평도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접 연평도를 찾아 주민 대피소와 경보시설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유 시장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인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토를 사수하고 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군뿐만이 아니라 저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 시장은 서해 5도에 대한 특별 관리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서해 5도를 특별 행정구역으로 격상시키고 행정, 재정, 안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서해 5도서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또 그에 합당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행정구역을 만들어서라도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체제를 달리해야 된다. 유 시장은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과 교통 편익을 위해 백령공항 건설, 여객선 중공영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매립지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인천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두고 또다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이 함께 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인천이 인정하면 안 되겠느냐고 발언했습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이 공동의 가치를 위해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함께 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인천이 인정하면 안 되겠느냐.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공동의 가치. 그러면 서울시는 과연 수도권, 특히 인천과 함께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허 의원은 인천에서 가스와 전기를 서울에 공급하고 있는 반면 매립지와 한강에서 오는 바다 쓰레기로 인천은 피해만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요청과 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률 조정도 서울시가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니 지하철 5호선 연장에서 같이 좀 상생하다 했더니 니네 쓰레기장 받으면 우리 연장 검토해 줄게 이러고 있고요. 서울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집결은 운영비는 인천시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좋다. 그럼 시설비 40억도 인천시가 내라. 서울 도시철도잖아요. 서울시 철도를 인천시가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허 의원은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 확보에도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 2015년 4자 합의 내용을 모두 지켰다면서 7년이 지났다고 쓰레기를 못 받겠다고 하는 건 인천이지 서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환경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들과 매립지 현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환경부 장관님도 같이 자리를 해서 의논도 했고 또 서울, 인천, 경기 지자체장들도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내가 많이 줬다, 네가 많이 줬다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맹성규 국회의원도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과 관련해 오 시장에게 대강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와 LH는 소래나들목 건설 사업 책임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LH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거 논현 이지구 개발 승인 조건에 포함된 소래나들목 설치 조건이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과 고잔동을 가로지르는 청능대로와 영동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소래IC 건설 사업. 지난 2000년 논현 이지구 택지 개발을 추진할 당시 사업 개발 및 실시 계획 승인 조건에 포함됐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450억 원.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지연되면서 사업은 20년 넘게 표류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LH는 더 이상 소래IC 건설 책임이 없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소래IC 건설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사라졌고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제9-2 행정부는 인천시가 과거 논현 이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당시 LH에 제시한 소래IC 설치 조건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래IC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시설로 구 택지개발 촉진법 등에서 정한 간선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간선시설인 도로는 설치 비용 부담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인천시가 이 의무를 LH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래IC 건설을 기대하는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와 인천시청 홈페이지 등에 소래IC 설치를 촉구하는 민원글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장기 소송전으로 피해를 보는 건 주민뿐이라면서 대의적 차원에서 소래IC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와 LH 양측의 이제 더 이상 소송과 조정 다툼은 사실 실만 논현동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의적 차원에서 그 소래IC 사업을 진행하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소송전이 이제 길어지는 것 때문에 다시 주민들 피해가 발생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는 이걸 받아서 무조건적인 소래IC 착공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소래IC 설치를 동시에 진행하려 했던 인천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소래IC 설치를 별도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는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인천시는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변호사와 논의한 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민 세금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3년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하고 휴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인데요. 다행히 오는 24일부터 관광이 정상화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문을 연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국비 1,18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2만 5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시설과 크루즈 터미널, 200면 규모 주차장, 이동식 여객 승강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터미널 진입로에 펜스가 잠겼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크루즈선 입항이 금지되면서 3년 가까이 휴업 상태입니다. 규제가 풀려 정상화되고 있는 인천공항과는 대조적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크루즈 터미널과 주변 부지를 활용한 해양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기관에 2천만 원을 주고 용역까지 진행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행히 해수부가 방역당국과 협의해 오는 24일부터 크루즈 관광이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크루즈선 입항과 외국인 여행객 하선 관광이 허용됩니다. 선박 내 공용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코로나에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배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크루즈선 관광이 정상화되더라도 승객 모집 등으로 실제 크루즈선 입항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보지 6곳을 확정지었는데 올해 말 충분한 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공공종합병원인 인천 제2의료원 유치를 두고 기초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중구와 연수구, 계양구는 저마다 제2의료원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지난 14일 인천 제2의료원 후보지 6곳을 확정지었습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군구별 수요조사를 진행해 모두 9개 후보지를 발굴한 뒤 종합평가를 거쳐 부적합지 3곳을 가려냈습니다. 6곳의 후보지는 중구 영종 하늘도시와 서구 검단 신도시, 계양구 테크노밸리, 부평구 상곡동, 남동구 만수동, 그리고 연수구 선악동입니다. 이 중 연수구와 중구, 계양구가 유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지역 모두 인천시의 인천 제2의료원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서명부와 청원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의료 건축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제2의료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으로 제2의료원의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내년 2월까지 제2의료원 설립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고 총회를 거쳐 선정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시 입맛대로 삭감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결정하는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정복 시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2개 분과위원장이 현장에 참석했고 위원과 시민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내년에 추진할 주민참여예산사업 500여 개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편성되는 예산은 228억 원, 당초 계획했던 500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제한된 사업이 낭비 요소는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했을 때 효과성은 있는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로는 더 축소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시민투표와 총회를 거쳐 선정한 사업 예산마저도 삭감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총회를 거친 참여 예산은 대부분 그대로 반영돼 왔습니다. 1년 동안 주민과 소관부서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추가 삭감이 진행된다면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떨어질 거라 우려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정확히 적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본인들이 총회에서 결정한 게 다 반영이 될 거라고 하는 이제 기대가 있는데 인천시는 정상적인 절차란 입장입니다. 총회를 거친 사업들을 실무부서가 실현 가능한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라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주민 참여 예산, 민선 8기 주민 참여 예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초 내항 18부두 일대를 보전용지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부지를 다시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고밀도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내양 18부두 재개발 사업.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초 내양 18부두 사업구역 일대를 보전용지로 지정했습니다. 내양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데다 IPA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가 1년도 안 돼 해당 부지를 보존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되돌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준공업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추진 중입니다. 공공시설 부지도 50% 이상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시의 입장에서 충분히 유지할 거고
다만 지금 토지용 계획에 좀 유연성을 넓혀두고 또 하나는 가장 근시안적으로는 예비타 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이에 대해 인천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땅값을 높여 고밀도 난개발로 이어져 IPA 배만 불리고 원도심 슬럼화는 계속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천시의 내약 18부두의 상업용지 변경을 결사 반대하며 유정복 시장의 설익은 그러나 1호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전면을 요구한다. 이들은 인천시가 내양을 친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와 논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30년) 전 복개된 승기천은 장마철이면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해 지역사회에선 꾸준히 불만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인천시가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업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승기사거리부터 용일사거리까지 왕복 8차선 도로 밑에 흐르는 물길을 자연 하천 형태로 복원하는 사업인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 복개한 지 30여 년이 지나 매해 여름 장마철이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침수의 위험으로부터 몇 년간 고통받아왔다며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며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이렇게 폭우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또 하천이 범람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저희들의 안전의 위협을 느끼게 돼서 빨리 승기천 복원 사업이 조속히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자 인천시가 승기천 물길 사업에 대해 방안을 모색하고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승기천이 과거 인천을 대표했던 도심 하천이만큼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기천 물길이음을 어떻게 복원하고 하수관 정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등에 대한 조사 용역을 오는 24일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이제 할 거고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착수할 거예요. 10월 24일 날. 공사 용역 기간은 10개월이에요. 내년 8월 말.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 인천시가 승기천 물길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승기천 사업이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검단 신도시의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서구는 해당 부지에 물류센터는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형 창고 시설을 지으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관련 기준까지 개정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단 신도시에 추진 중인 대형 물류센터 건립 사업.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 서명부를 제출하고 1인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 서구청도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물류센터가 적합하지 않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최근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이 도시계획 변경의 당초 취지에 LH가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구에 자문 변호사님들 여러분을 모시고 관련 법률적 검토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 바도 있고요. 서구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도 변경했습니다. 높이 40m 이상 창고 시설의 건축 계획과 입지에 관한 심의를 신설한 겁니다. 서구는 대형 창고 시설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단 주민들은 여전히 걱정이 큽니다. LH가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에서 믿음은 가지만 그래서 결과론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아주 반신반의하면서 끝까지 이 반대 투쟁에 반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구의회도 검단 신도시 내 물류센터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구의회는 검단의 교통과 환경은 무시한 채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물류센터 건립계획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바로 남동산단이죠. 지난 1996년에 관련 법에 따라 명칭이 남동산단으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남동공단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동구가 이처럼 각종 공공시설물과 도로 표지판 등에 잘못 기재된 표기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1980년대 조성이 시작된 남동 산업단지. 조성 당시엔 남동 공업단지라 불렸지만 지난 1996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공식 명칭이 산업단지로 변경됐습니다. 법 개정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남동공단이란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저도 여기 굉장히 오래 일을 했는데 산단이라고는 저도 거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남동공단, 가자동 560공단, 부평공단, 120공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식 명칭인지는 모르고 그냥 공단으로 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산단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파출소, 그리고 금융기관까지 모두 공식 이름을 남동공단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도 마찬가지. 대부분 남동공단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남동구가 남동산단 명칭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과거 공업단지는 공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만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의 산업단지는 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산업시설과 종사자를 위한 주거, 상업, 복지 등 다양한 지원시설 조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남동산단 명칭 변경 사업을 통해 과거 공업단지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명칭 변경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공단으로 표기한 도로 표지판 150여 개를 수정하고 경찰과 소방, 은행 등 각 기관에도 명칭 변경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시에서나 저희 구에서는 그 남동 산단의 구조 고도화 사업 및 대개조 사업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단이라고 남동공단이라고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또 일부 버스 정류장과 도로 안전시설, 그리고 포털 사이트 지도 등에도 남동공단으로 표기된 부분을 수정하고 각종 공문서에도 남동국가산업단지란 정식 명칭을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교직원은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는 만큼 누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죠. 그런데 인천 교직원의 음주운전과 성비위 사건이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 공무원.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2018년 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에도 인천 교직원의 음주운전은 줄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시도교육청별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7대 특광역시 교직원 음주운전 발생은 254건. 이 가운데 인천은 6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구의 2배가 넘고 부산보다 22건, 서울에 비해서도 18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해임과 강등 각 1건, 정직 29건, 감봉 21건, 견책 8건으로 경징계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성비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7대 특광 역시 성비위 발생은 총 128건, 인천은 32건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부산보다는 무려 4배나 많고 대구보다도 2.5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8건, 정직 8건, 감봉과 견책 각 3건, 기타 6건 등입니다. 인천교육청은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1년에 2차례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성비위 관련해서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징계 강화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갚는 일이 인천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부평구에서만 77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G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들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모두 774억 원. 2021년 한 해 발생했던 대위 변제액 473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서울 1,833억 원과 경기 1,376억 원보다 적지만 인천만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깡통 전세 등 전세 보증금 사고가 인천 쪽에서 갑자기 증가한 것입니다. 동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312건, 382억 원 규모의 전세 보증보험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부평구 부평동이 130건, 258억 원 규모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추홀구 주안동과 숭이동에서도 각각 107억 원과 8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전세보증금 피해 집중 지역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사고 주택 중 다수는 다주택자 소유였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선 보증사고 주택 중 56%가 다주택자 소유였고 부평구 부평동에선 64%가 다주택자 물건이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강서구 화곡동에선 보증사고 주택 중 90%가 다세대 주택이었고 부평구 부평동에선 54%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등 전세 보증보험 사고가 급격히 늘자 국토부는 경찰과 전세 사기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에 위험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할지 또는 거절되는 물건인지 이거를 사전에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 번이라도 임대인이 사고가 나서 저희한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이 거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저희 직원들은 알고 있는데 외부로는 공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는 입법을 저희가 낙성 임대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의돼 있어요? 예. 입법이 발의돼 있어요? 예, 발의돼 있습니다.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예, 입법 발의돼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의심 신고와 전세 보증금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점박이 물범 집단 서식지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백령도 한이해변 일대를 생태 관광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인천시는 2024년까지 백령도 일대에 물범 전망대와 생태 관광 체험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앞 해안입니다. 점박이 물범이 바위에서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미와 장난을 치는 아기 물범들도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인 점박이 물범. 백령도는 최대 서식지로 꼽힙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백령도 한이해변과 진촌리 마을 일대를 생태 관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2024년이면 점박이 물범을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예산 90억 원을 들여 물범 관찰 전망대와 생태관광 체험센터 등을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딸 수 있게 국비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90억 사업이고 국비 45억이고요. 그래서 24년까지 지금 큰 거는 생태관광센터를 짓고 그 백령도 이제 그 물범이 나타나는 그 한이 해변 쪽에 를 볼 수 있는 전망 관광센터 그리고 에코촌 그러니까 숙박을 할 수 있는 에코촌 그리고 여러 가지 전망대 쪽. 인천시는 생태관광 지역을 훼손하지 않고 탐방과 학습, 연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 거점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1,000제곱미터 규모로 전시 체험관,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친환경 설계 기법을 적용해 2개 코스,
5km 규모의 생태 탐방로도 만듭니다. 인천시는 내년 7월까지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해 2024년 말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가곡 그리운 금강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곡의 작곡가와 작사가 모두 인천 출신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음악이 탄생하기 전 지역에서 활동했던 문화예술인들의 흔적을 기억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문화예술회관 앞 중앙공원입니다. 인천 출신 작곡가 최영섭 선생의 대표곡인 그리운 금강산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극적인 멜로디와 조국 분단의 아픔이 녹아있는 가사. 이 곡은 1961년 세상에 처음 공개된 이후 명실상부한 국민 가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가사를 쓴 한상옥 선생 역시 인천이 배출한 시인입니다. 최영섭과 한상옥은 과거 인천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1950년 발간된 인천 문총회보 창관호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당시 지역에서 두 사람과 함께 문화예술을 활발히 교류했던 또 한 사람, 바로 신태범 박사입니다. 중구 신포동의 한 외과병원 의사였던 신태범 박사는 문화예술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신 박사는 최영섭, 한상옥 선생과 더불어 인천 문총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각별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세 분의 어떻든 인연은 문총 구국대라고 하는 회에 전시의 이 문화인들의 단체였던 회의 한 멤버로서 그때의 신태범 박사님이 신외과의 1층 자리에다가 방 2칸을 갖다가 뭐 10여 년 가까이나 그냥 무료로 내주시는 그런 그 인간적인 어떤 그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고, 당시 유토피아란 신포동의 한 다방에는 이 세 사람을 비롯한 지역 문화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활발한 교류는 국민 가곡, 그리운 금강산의 탄생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또 세 분이 가까운 다방에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서로 정담을 나누시고 또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열정과 창작에 대한 그러한 또 뜻도 펴셨을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고 난 다음에 한상옥 선생님한테 작사를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죠. 바로 그렇게 세 분의 인간적인 관계와 그런 그 서로의 어떤 교우가 그리운 금강산을 배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전시가 열리고 있는 신포동의 떼아뜨르 다락은 과거 신태범 박사의 병원이 있던 자리에 위치해 있어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우정과 지역에 남긴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 그리운 금강산과 세 분의 인연은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화도진 축제는 인천 최고의 군영 축제이자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중단됐다 3년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어영대장 축성 행렬과 특집 공개 방송,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구한말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설치한 화도진. 조선시대 어영대장이 성을 쌓기 위해 화도진으로 향하는 축성 행렬이 이어집니다. 어영대장과 무사들의 행렬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취타대와 의장대, 군악대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포먼스로 시민들은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고종 황제의 교지 하사식이 진행되고 조선의 관문이자 서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 인천의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외세의 침입에 대비코자 하니 어영대장 신정희는 방어진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 이어지는 화려한 의장대 퍼포먼스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화도진을 배경으로 한 군영 축제이자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화도진 축제입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았는데 코로나19로 중단됐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다시 열렸습니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먹거리 장터에선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이렇게 활발하게 다니니까 좋지. 그냥 방에서 우울증 걸려서 죽을 뻔했어 아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단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거를 제가 여기에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엄청 즐거워 보이시고 가족 또 친구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습니다. 이거 만들기랑요. 여기 앉아서 공연 보고 그냥 노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특히 화도진 축제는 지역 예술인,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형 축제 한마당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천 동구를 넘어서 인천의 대표적인 군용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대항해 반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고를 쌓아서 진지를 구축했는데 그게 화도진 진지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얼과 그리고 영혼이 담긴 화도진 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가 열리는데 개막식과 특집 공개 방송으로 축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양지은, 신유, 정미애 등 유명 가수의 공연으로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화도진 축제. 이틀 동안 주최 측 추산으로 16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 8월 미추홀경찰서 주안역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순찰 중 마약류 A급 수배자를 검거해 화제가 됐죠.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경찰관들에게 시민들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급하게 유턴하는 차량을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지난 8월 12일 새벽 2시경 순찰 중이던 경찰은 범죄 의심 차량을 조회했더니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가능한 마약류 A급 수배자였습니다. 보통 상향도 얽힌다는 거는 뭐 음주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의심스러웠죠. 그 옆에 근무자 임성환 송경한테 차량 조회를 해보도록. 타 지구대와 공조해 신속하게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차량 내부에선 다량의 마약과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검거의 1등 공신은 베테랑 경찰 박민교 경위와 임관 3년차 임승아 순경. 일단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앞섰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였고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주안역 지구대에 시민들이 방문했습니다. 마약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들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합니다. 주안역 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원들이 경찰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시상을 한번 하자. 그래서 민간이 좀 합동되는 모습을 한번 보이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묵묵히 일해주시는 경찰분들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경찰관들. 경찰서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으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데 너무 주변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날인 것 같습니다.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경찰과 경찰의 노고에 직접 감사를 표한 시민들.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아름다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2주의 원픽입니다. 오늘은 가을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서울 근교 나들이 장소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연인 모두가 함께하는 귀여운 동물들과의 특별한 만남, 서울대공원 어린이동물원을 만나보시죠.
서울공원 동물원 정문 반대편에 위치한 테마가든 안에 있는 어린이 동물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은 곳, 데이트하기 좋은 곳, 그리고 유아차를 끌고 오기 좋은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일단 윗동물사와 다르게 야생동물보단 친숙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엔 토끼를 굉장히 좋아해요. 전래동화나 이야기 같은 거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토끼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린이동물원에서는 꼬마동물사와 동물 한마당 두 곳에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동물원에서는 9월에서 10월 목, 금, 토일 2시에 알파카 생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파카 친구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고, 긍정 강화 훈련과 행동 풍부화까지 다양한 지식도 쌓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동물들마다 재미있는 특징을 설명한 사육사 노트까지 부착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지식도 쌓고 힐링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of the final book of the Daedalus trilogy, The Man Who Did Not Want to Die. 화제의 베스트셀러 디덜러스의 출판을 위해 9개국에서 고용된 번역가들. Les feuillets et les ordinateurs ne sortent pas d'ici. 결말 유출을 막기 위해 아무도 나갈 수 없는 지하 밀실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Les 10 premières pages de Dédalus, tome 3, ne t'appartiennent pas. 이러한 노력에도 10페이지가 인터넷에 유출되는데 5 millions d'euros stopperont l'hémorragie. 100 pages supplémentaires apparaîtront demain. Dans un instant, nous serons fixés. 편집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인을 찾으려 하고, 번역가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Personne ne retient jamais. 영화 9명의 번역가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